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산업혁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의 그 촉발제가 된 영국의 면직물 산업, 그 면직물 산업에 대한 스토리, 또 인도에서 건너온 이 면직물이 어떻게 해서 영국의 그 주된 산업이 되고 그 면직물 산업으로 하여금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이 면화시에서 바로 이 산업혁명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중세 이후에 근세로 접어들면서부터 이 인도산 면직물에 이제 유럽인들은 이제 거기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설립된 그 동인도 회사는 바로 인도의 그 면직물 수입에 회사의 운명을 이렇게 걸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인도의 면직물은 굉장히 이제 유럽인들한테 인기가 있던 그런 그 제품인데, 먼저 인도의 그 유명한 그 면직물에 대한 산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인도는 크게 이제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면직물이 생산되는 지역은 먼저 이 북서해안인 구자라트 지역과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의 펀자브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남동 해안 지역인 코로만델 지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북 지방인 벵골 지역, 이 네 군데가 이제 그 인도에서는 면직물의 산지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인도는 이제 면직물은 굉장히 유명한다는데, 인도의 면직물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인도는 이제 5,000년 전부터 이 인도 대륙에서 이 면 섬유를 생산을 해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죠. 이 면직물은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 이 면직물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옷감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 또는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제 원주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면직물을, 즉 면화를 재배해서 면화로부터 실을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생활에 쓰는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해 왔습니다. 그 기원전 이제 그리스의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했냐면, 인도 대륙에서는 야생나무의 열매에서 솜이 맺히는데 그 아름다움과 이 섬세함은 양털을 능가한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은 그 솜으로 만든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춥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모직물이라든지 견직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의류를 지어서 입었죠. 그래서 면직물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면직물이 그들의 주된 어떤 의식적인 의류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유명한 인도 면직물은 이제 그 인도에서 비롯해서 주로 이제 중동이라든지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각지로 쭉 전파된 게 일반적인 그 전파 루트가 되겠고요. 특히 유럽에는 이제 이 중동, 즉 인도하고 유럽의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중동의 이 아랍 세계를 거쳐서 유럽의 이 인도 이 면직물이 소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에 쓰는 코튼이라는 말도 역시 이제 아랍어인 쿠툰 거기서 유래해서 이제 영어에 코튼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 그러니까 이 아랍 세계가 바로 이제 인도의 면직물을 유럽에 이렇게 전해주는 중간의 어떤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면직물 인도에서 가장 발달된 이 면직물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중국 등지로도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이 면직물이 쭉 전파가 되었고 또 이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도 역시 이 면직물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파가 돼서
인도산 면직물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실공히 이제 인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면직물을 만드는 최고의 국가다. 적어도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면직물 생산만큼은 인도가 뭐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쟁 우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도 지역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직공이라든지 또 이 면직물에다가 이 물을 들이는 즉 염색할 수 염색공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마을마다 있었고 또 이제 인도 지역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화라든지 그다음에 염료 이런 것들이 조달이 굉장히 용이했고 그리고 이 인도 면직물은 이제 이 컬러라든지 광택, 촉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견사 즉 비단과 견줄 정도로 아주 그 품질이 높았다. 품질 높은 그런 면직물을 생산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의 면직물은 이제 뭐 모슬린이라는 염료를 모슬린을 비롯해서 뭐 친치라든지 뭐 깅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다양한 그런 면직물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4대 그 면직물의 산지 중에서 벵골 지방, 그러니까 벵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도의 이제 북동부 지방을 말하죠. 벵골 지방에서는 무려 46종류가 되는 그런 그 아주 다양한 면직물을 이제 예전부터 생산을 해온 거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면직물은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디자인과 색깔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고 또 이제 고도의 염색 기술을 갖고 있죠. 굉장히 고도의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탈색도 별로 없고 굉장히 촉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이 저렴했다는 거죠. 아주 저렴한 그런 프라이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도 면직물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런 인도 면직물은 이제 원래 소개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본격적인 소개는 물론 그 전에 이제 인도 면직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세계를 통해서 유럽인들한테 갔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 면직물을 유럽으로 이제 이 날른 즉 수입한 것은 이제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이제 그 동인도 의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동인도 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인도 면직물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 맨 처음에 이제 인도 면직물을 이제 유럽에 그 가져온 것은 이제 저기였죠. 포르투갈이 먼저 그랬죠.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아시아에 들어와서 이 향신료 시장, 후추 시장을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도의 면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 소개했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면직물을 이제 유럽으로 수출한 것은 수출도 수입이죠. 한 것은 이제 네덜란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네덜란드 이후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향신료 시장이 강점이 있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아시아로 들어갔던 영국의 동인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시아에서 이 향신료의 어떤 산지를 두고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의사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17세기 초에 이 네덜란드한테 이제 패배해서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이제 자기들의 눈을 이제 인도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대륙에 있는 특산품을 이제 품에 눈을 돌려서 그때 이제 이 면직물 시장에 집중하고 이 인도산 면직물 즉 캘리코를 유럽 시장에 가져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캘리코 면직물 수입에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캘리코란 것은 원래 이제 원래 포르투갈 사람들이 맨 먼저 이제 캘리컷에 이제 16세기 초에 도착을 했죠. 캘리컷인데, 캘리컷. 지금은 이제 코지코드라는 도시가 바로 캘리컷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면직물을 보고 이제 이 캘리컷에서 가져온 그 면직물이다 해서 캘리코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인도산 면직물을 일반적으로 캘리코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캘리코가 이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에 있는 동인회사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네덜란드 동인회사도 한참 동안은 이제 이 캘리코 면직물을 수입해서 네덜란드로 수입해서 유럽 각지로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영국이 좀 더 이 면직물 수입에 열을 이렇게 올리게 되고 특히 영국으로 이제 이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가져가서 그쪽 시장에 팔기 시작하죠. 이 캘리코는 이제 린넨은 이제 아마라고 하죠. 아마의 대용품으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 캘리코를 이제 굉장히 이제 대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동인들사는 이제 자국으로 이 인도산 캘리코를 이제 아주 굉장히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인도 동인도의사가 이제 이 캘리코를 수입한 것은 1620년대인데 이때 이제 5만 필, 5만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수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을 이제 점점 늘려가서 1664년부터 1764년, 100년 동안을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적었을 때가 자기들의 수입품이 29.7% 정도가 면적물이었고 또 최대로서 가장 많이 이렇게 수입을 했던 것은 92%까지 이제 이 면직물 수입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총 수입한 양의 최대 92%가 차지할 정도로 이 면직물을 많이 이렇게 수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수입 총액에서 70%가 넘긴 해만 하더라도 무려 35년이나 되는 될 정도로 대단히 많은 그 면직물을 영국으로 들여온 게 바로 영국의 그 동인도 의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캘리코는 즉 면직물은 이제 어떻게 유럽으로 갔을까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인도산 이 캘리코 면직물은 이제 가장 고전적인 루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 페르시아를 지나 즉 지금의 이란 옆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이란을 거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간 루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홍해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을 갔던 이런 루트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그런 루트고 그런데 이 고전적인 루트 이후에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아시아의 그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제 항로를 개척한 이후부터는 이제 이 인도산 캘리코는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 대서양으로 해서 가는 그런 식의 운송 루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동인도의사 이 캘리코 수입이 가져온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여러 가지 부분을 소개하게 되면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 영국의 EIC도 이 향신료 시장에 들어가서 이 네덜란드하고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뭐 후추라든지 향신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한 발 앞서 있던 네덜란드의 VOC 즉 네덜란드의 동인도상한테 이제 그 경쟁에서 좀 뒤떨어져 가지고 인도산 면직물 수입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도산 면직물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급 상품이고 견직물 실크에 비견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면직물 같은 경우는 이 생산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노동력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파운드의 1파운드의 실을 이제 생산을 하려 그러면 보통 원면을 가지고 이제 저기죠 이제 면화죠. 면화를 가지고 1파운드의 실을 뽑으려 그러면 135일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오래 소요되는 거죠. 아주 뭐 그런데 반면에 양털을 가지고 양실을 뽑으려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면은 1파운드의 실을 뽑을 수 있어요. 누에고치 같은 경우, 누에고치는 이제 그 비단이죠. 누에고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실크실을 뽑아내는 데는 6일 정도가 걸리고 린넨, 아마에서 이 린넨 실을 뽑는 데는 2에서 5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면실을 뽑는 것이 가장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또 대단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하이테크한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쟁